네, 안녕하세요. 내부 신장 옥추 15부 강의를 준비하게 된 시소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십자천경 영패를 런칭을 하고, 그거를 이제 세상에 소개를 하면서, 이 십자천경 영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개운술이나, 아니면은 좀 더 그 흉사 같은 것들이 리딩이 됐을 때, 십자천경 연패가 점술 카드니까 그거를 통해서 흉사가 보였을 때 그것들을 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이 십자천경 영패의 옥추시보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삶에서 좀 더 풍요로운 요소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이 없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영패술 관련된 부적술 또는 개운술 관련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과거에 제가 이거를 처음 구축을 했었을 때, 이 커리큘럼이나 이제 그런 것들 전체 체계 시스템을 이제 정리를 했었을 때, 그때 가장 쉬운 내용, 이 영패를 활용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옥추15부라는 그것들을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옥추15부 영구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파트는요, 그 내부 신장님이라는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내부 신장님의 가피를 통해서 이 옥추15부라는 그 15종류의 영구를 활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추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과는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옥추경을 반드시 읽거나 어떤 리추얼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이 내부 신장이라는 그 영적 존재의 가피를 받아서, 가호를 받아서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쉽게 바로 즉시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 배경들, 그리고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영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영부에는 우리가 보통 영적인 신비로운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악필인데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영적인 또는 신비로운 힘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개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렇게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개운을 두 가지로 바꿔서,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열다 라는 의미에서의 운을 열다, 또는 운을 고치다, 고칠게를 써가지고 그렇게 좀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은 고치다는 의미는 여기에서는 좀 적용을 안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타고난 어떤 그릇, 명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의 외부에, 명이라는 거는 일단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의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그릇 같은 것들이 완성이 돼요. 그릇이 대략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릇이 완성이 됐으면 이 그릇에 쓰임이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이 그릇을 어떻게 활용해 가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이 외부적인 환경,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시기별로, 상황별로, 또는 이제 지리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다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들을 사주에서 보면은 이거는 사주의 기본 명식, 우리가 보통 본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명식에 해당되는 요소고, 요거를 대운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대운, 세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주에 빗댄다면은 사주의 본명식이 명이고요. 그렇다면 사주는 못 고치겠죠. 당연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고치는 방법은 부모님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방법뿐이 없겠죠. 근데 다시 태어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났다는 사건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것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과 대우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우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요소가 있고 세운도 정해진 요소가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사주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걸로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풍수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링을 통해서도 개운을 할 수 있다라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거 이외에도 뭐 관상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이 이제 쭉 나오기 때문에 가령 어떤 약간 좀 되게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못생겼다기보다 좀 웃기게 생겼다라고 그 사람이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나 거기에 나오면 어울리겠지만 아저씨 원빈 뭐 그 원빈을 대신해서 아저씨 영화를 찍으면은 거기에 역할이 맞지는 않겠죠. 그 스토리상요. 뭔가 좀 약간 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약간 류모 씨가 예전에 뭐 이렇게 이 첩보 영화 뭐 그런 것들 찍은 게 있었는데 주인공으로 근데 그게 되게 원래는 되게 멋있어야 될 장면이 되게 좀 약간 코믹하게 변하는 뭐 약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부분들처럼 그 사람의 외모나 뭐나 그런 것들은 사주에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 성향이라든지 뭐라든지 사주에서 나온 부분들은 그 성향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사주에 어떤 기본 구조가 있을 뿐인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니까 내 삶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전략을 짤 수 있는 기본 자원 그 중에 하나를 사주로 봅니다. 만일 뭐 외모라든지 뭐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사주랑 다를 수가 있잖아요. 또는 이제 부모님의 환경이라던가 뭐 자기가 자란 환경이라던가 전공 분야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주를 어떻게 이제 동일한 사주라고 해도 다 다르게 환경이 달라지면 다른 삶이 펼쳐지듯이 내 사주라도 어떤 환경에 이것들을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다라는 의미는요, 이 사주라는 부분들을 아예 본명식을 고쳐 쓴다가 아니라 이 사주의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야에서 쓸 수 있게 하느냐에서 새로운 문을 연다라는 관점에서 개운을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접근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영적인 신비로운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명예라는 것이 가령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기에 외부에 영향을 주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무수히 많은 요소들 중에서 이 영적인 신비로운 힘들도 하나의 요소인데 이게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명예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요소들이 이 영적인 요소를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요.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것들이, 신비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 하나의 요소, 요 파트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의 요소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부 신장, 이 내부의 도교 내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벼락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뇌가. 그래서 이 벼락을 다 관장하고 있는 어떤 그 부서가 있어요. 관청, 뭐 이렇게 환경부 막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 도교에서의 내부라는 그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내부를 관장하는 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입니다. 이 구천원 내성 보화 천존은 이 십자천경 영패의 가장 메인이 되는 분이고 십자천경 영패 그 표지에 이제 케이스에도 이제 새겨져 있는 게 그 구천원 내성 보화 천존에는 신이에요. 이 내부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 구천원 내성 보화 천존이고 내부 신장은 이 구천원 내성 보화 천존의 휘하에 여러 이제 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여러 관직에 있는 여러 신명님들이 계시죠. 이런 신명님들을 이제 내부 신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에 계신 신명님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명? 우리가 어떤 무속이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신명님과 똑같습니다.
그런 신명님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거기 안에서 이 신명님들 중에서 좀 더 관리직보다는 뭐랄까요? 실제 현장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좀 더 발로 뛰시는, 그러면서 뭔가 이 행정부서에서 이야기 나오는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실제 이 대민 지원을 나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적합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똑같이 이 신장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신장님들이 당연히 이제 이 신장님들도 뭐 우리가 군대로 치면은 이 신장님도 뭐 직급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이제 그 군대에서 군 보직 중에서 가장 많은 일,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부사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딱 보면은 뭐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 소위 아래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대장, 이 소대장, 뭐 이렇게 또는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부사관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뭐 하사라던가 뭐 이렇게 좀 그런 형태,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많이 실질적인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직을 이끌고. 그런 분들을 이제 내부 신장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메타포입니다. 하나의 뭐 예제고요. 실제 뭐 이러한 직급이라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게 역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 내부 신장님이 계신데, 이 내부 신장님에서 내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사땜을 물리침, 파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땜을 물리치는 것들,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정화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뭔가 깨끗하게 맑게 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우리가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밤에 굉장히 어둡잖아요. 어두울 때 벼락이 한번 번쩍하고 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순간적으로 주변 환경이, 주변 상황이 확 보이게 되죠. 확 보이게 돼서 숨겨진 부분들이 드러난다. 숨겨진 것들이 밝혀진다. 또는 벼락과 같이 급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식, 갑작스러운 느낌? 자, 그러면은 이게 내가 뭔가 앞날이 깜깜한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것이 보이는 통찰이 생길 것이지만, 만일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었다면, 뭔가 마음에 꺼리낌,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들이 세상에 까발려진다는 의미도 있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점은 왜 볼까요? 점을 보는 이유는요, 궁금하기 때문에. 앞날이 깜깜해서. 내가 보통 그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할 때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신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때 자 이제 눈을 뜨세요. 그래야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초, 우리가 이 선글라스 꼈을 때 이 검은색 안경 같은 안대 같은 거 했을 때 구멍이라도 하나 뚫어주면은 협소하지만 보이잖아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하나의 통찰, 단초, 그런 것들을 얻고자 내부 신장님께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신장님의 호련한, 갑작스러운,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숨겨진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그거를 위해서 새로운 통찰,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내부 신장님의 기도를 통한 어떤 점사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내부 신장님의 가피, 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 십자천경 영패의 주 목적이. 그래서 이제 내부 신장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사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여달라. 그래서 새로운 길을, 제3의 길을 열어주십사. 왜냐면은, 자, 우리가 점을 보러 올 때 내가 A, B, C, D 길이 있어요. 이 중에서 뭘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A, B, C, D가. 그리고 내가 이게 다 보이지도 않아. 그랬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건 다 맞겠지. 하지만 숨겨진 것들을 까발려달라는 게 내부신자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십자천경 영패 점술이고, 그리고 여기에 A, B, C, D, E 라는 새로운 길이 있었네를 이 점사를 통해서 이런 방식도 있었네. 내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생각 못했지?
라는 통창이 일어나는 것도 점사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냥 점쟁이가 예언해 준 대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점쟁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새로운 선택으로 또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내부신장님의 가피를 통해서 행하는 점술의 주 공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우리가 보통 제가 밀당 카페에서 네이버에 밀당 카페가 있잖아요. 네이버 밀당 카페에서 제가 뭐 원데이 리딩 같은 것들을 쭉 해봐라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흉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요소가 나한테 뭔가가 있네?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어떤 카드가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문경멸제부로 해볼까요? 이 문경멸제부는요, 제가 쓸 게 아니라 여기 조상죄책감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자, 문경멸제부는 조상죄책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죄 지은 것들, 죄책감, 그거로 인해서 오늘 하루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하루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이라는 거, 조상님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겼던 온갖 관습, 습관적인 생각, 내가 습이 들었던 부분, 이런 거라면은 여기에서 내가 항상 바라봤던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걸로 하루를 좀 더 임해보자 라고 받아들이고 원데이 리딩 카드를 뽑으셔야 실제 도움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뭔가 내가 죄책감으로 실수를 하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매몰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카드 원데이 리딩을 보더라도 이게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상관 구설부, 소상관부 구설부, 이 부분들, 오늘 구설수에 휘말리려나? 입조심을 해야 되려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오늘 이 부분들에서 내가 뭔가 예측하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오려나 보네. 마음을 좀 더 가라앉히고, 좀 더 뭔가 언변을 표현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표현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오늘 나의 말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이 치마고지 주저 원고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원망 시기, 그런 부분들. 해 오행고요 국정 형충부도 오늘 순리대로 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려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결되겠지 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왜 니들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해줘야지, 오늘 이거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왜냐면 우리가 순리대로 풀어나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욕심 때문에 그걸 못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이 좋은 의미의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데이 카드를 좀 적용을 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100일이 됐건 20일이 됐건 21일이 됐건 그렇게 좀 훈련을 해 보시다 보면은 영패에 대한 의미들이 나한테 이제 안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사들을 그렇게 해서 원데이 카드가 됐건 아니면 2장의 카드가 됐건 그것들을 통해서 리딩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점사에 대한 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 옥추15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감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어떤 카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어떤 이 이 상징 기호 같은 것들, 영패도 상징 기호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가 상징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표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상은 이미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상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람이 그 이미지를 봤었을 때 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어떤 감정, 감성, 이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과거의 경험, 그런 것들과 관련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사람의 내부의 어떤 표상이라고 해서 내부 표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내부 표상에 의해서 동일한 사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부 표상에 의해서요. 이 전반적인 내용,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이 똑같은 이 문경 멸제부라고 해도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요. 근데 이거를 내 스타일로 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결정론적인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거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이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이미지, 구체적인 이미지 그것이 이 표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행동들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통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내가 그 삶에 매몰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좀 내 삶 자체에서 한 발 벗어난 삶 자체에서 매몰이 아닌 한 발 벗어난 그 사건으로 나오게 되면은 격이 발생을 해요. 이 격이 발생을 하면은 이 꽉 빈틈없이 꽉 들어찬 것 같은 그 무엇인가에 뭔가 이렇게 막 꽉 들어찬 것 같은 그 무엇인가에 이제 하나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 갑자기 여유분이 확 생기게 되죠. 이 여유분이 새로운 인식의 전환 이 여유분 자체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자 그 통찰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요. 이거를 통해서 삶을 좀 더 다채롭게 활용해 보자 라는 관점에서 영패를 쓰는 것이지 결정론적이고 단정론적이고 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떤 예언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 예언조차도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게 내부 신자에게 기도를 해서 얻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에 해당되고 요거를 뭐로 표현하느냐? 말씀드린 이 일련의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삶의 정화, 내 인식의 정화 이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요소가 개운이 된 거예요. 진짜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그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흐름으로 들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만으로도 개운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영패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단초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처방이라던가 비기라던가 그런 것들인데 그 처방 관련된 것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 그게 이 내부에서 활동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자들 이 내부 신장님의 가피, 가오도 되고요. 이 가오를 받아서 이 내부 신장님의 가오를 받아서 내가 15종류의 어떤 공효를 보자라는 거죠. 이 15종류의 공효에 관한 가오 가피를 받자라는 거죠. 그게 옥추 15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신자님의 가오 가피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나요? 라는 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